새해 들어서 KGM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못한 겁니다. 왜냐면 이렇다 할 소식이 실제로 없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 마지막 신차가 뭐였나요? 토레스 전기차였죠. 전기차한테 연말 연초는 어떤 시기다? 보조금이 없어서 판매량이 제로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KGM 관련 소식이 뜸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다. 왜냐면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KGM 신차가 대부분 전기차이기도 하고 최근에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테슬라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중국을 따라가야 하냐 미국을 따라가야 하냐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를 규제하기로 했죠. KGM도 예측하기 힘들었던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시작됐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KGM 전기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KGM은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하고 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전기차는 할인 전쟁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도 결국은 자동차 기업이란 말이죠. 얘네도 손해를 보면서 할인을 막무가내로 하진 않을 거란 거고 할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단가를 낮추는 거죠. 단가를 낮추려면 뭐가 필요하다?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공급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전기차들은 LFP 배터리를 썼던 건데 문제는 LFP 배터리는 중국산이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심지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규제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전기차들도 LFP 배터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반대로 NCM 배터리 회사들은 딜레마인 거죠. 지금 상황에 배터리를 높은 단가로 공급하자니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치킨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디스플레이 시장처럼 점유율을 순식간에 뺏길 수도 있고 이게 또 그렇다고 단가를 너무 낮춰서 부르자니 영업이익이 손해잖아요.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주가에 악영향이 갈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여론으로 도배가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여기서 더 급한 건 테슬라일 수밖에 없거든요. 테슬라는 올해 판매량하고 점유율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하고 그래서 수익성까지 포기해 가면서 저가형 전기차에 집중하고 마침 시기상 중국산 배터리 규제도 더 심해지고 있어서 NCM 배터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머리를 쓴 거죠. NCM 배터리를 쓰더라도 결국은 이걸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테슬라가 배터리 기업들하고 공급 단가를 재협상할 거라고 말해버렸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업계에서는 약간 악마의 계약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중국을 제외하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즉 배터리 기업들이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면서 이 소리는 결국 테슬라가 납품 가격을 깎아버리면 세계 최대 규모로 배터리 평균 가격이 내려가는 거란 말이죠. 이걸 아니까 테슬라도 기존 공급 업체와 더 나은 가격을 위해서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미 배터리 업계에서는 올 게 왔다는 반응이죠. 보통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은 최소 보증 물량이라는 걸 계약에 반영합니다. 말 그대로 차가 아무리 안 팔려도 최소 이 정도로는 배터리를 납품 받아가라 이거죠. 집 계약으로 치면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건데 테슬라는 이걸 아예 파괴해버렸습니다. 보증 물량을 완전 최소로 잡거나 아니면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걸어버린 겁니다. 즉 재고 물량을 배터리 제조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건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슬라 입장에선 이런 거죠. 야 어차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평균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그리고 너네는 어차피 중국한테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면 적자가 나더라도 공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악마의 계약인 건데 테슬라한테는 당연히 이득이고요. 실제로 배터리 팩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치킨 게임을 굉장히 여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납품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종의 무역 장벽, 미국으로 치면 IRA, 유럽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전기차 보조금이 이런 치킨 게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LFP 배터리를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중국 배터리를 쓰지 않게 하는 대신 우리 기업 배터리나 부품을 쓸 경우에는 혜택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했죠. 왜냐면 현대기아차 같은 거대 기업이 아닌 이상 배터리 팩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가 힘들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연구 개발비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환경부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던 전기차들이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여기엔 KGM도 포함됩니다. 위험 요소 그리고 돌파구까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KGM 전기차 실구매 가격은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환경부가 LFP 배터리를 규제할 거라고 콕 짚어서 말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효율만 가지고 보조금을 다르게 주는 거였다면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토레스 전기차에 들어가는 BRD 배터리 효율이 소문만큼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잖아요. 저희 시승기에서도 몇 가지 데이터를 언급해드렸었는데 환경부는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시켰죠. 배터리 재활용 가능 여부도 기준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LFP 배터리를 쓰는 차들은 보조금을 다 받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LFP 배터리가 재활용에서 불리하다는 건 이미 너무 유명하죠.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재활용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재활용을 진행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수익성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애초에 재활용을 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산차 중에 LFP 배터리를 쓰는 게 토레스 전기차, 레이 전기차, 그리고 앞으로 나올 토레스 픽업 트럭,
KR10 전기차, 토레스 쿠페에 전기차 버전이 있다면 토레스 쿠페도 BRD의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KGM이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심지어 이게 꽤 긴 시간 동안 필살기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던 이유는 뭔가요? 기아가 출시하는 저렴한 전기차들의 예상 가격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즉 KGM 입장에선 가장 강력했던 판매 전략과 무기를 생각지도 못한 규제 때문에 뺏길 위기란 건데, 두 번째는 그렇다고 당장 BRD 배터리를 쓰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BRD와 협업을 맺은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 계약이 유지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미 출시 일정이 잡힌 차들 중에서 전기차로 나오는 차들은 BRD의 LFP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대 기업이라면 당장 우리 배터리 기업들하고 추가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KGM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 단가도 필요하고 이게 가격 전략이 직결되고 여기에 BRD의 전기차 기술도 분명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협업 관계가 완성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토레스 전기차부터 앞으로 나올 신형 전기차들 모두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세 번째는 돌파구가 아예 없진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을 선점해버리면 됩니다. 어떤 시장, 보조금 없이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을 KGM이 먼저 선점해버리는 순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이건 단순히 BRD 좋은 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KGM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현대기아차나 테슬라처럼 저렴한 전기차를 위해서 중국하고 어쩔 수 없이 협업을 하는 거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 기간 동안 KGM은 판매량과 점유율을 끌어올려서 회사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이걸 기반으로 부품과 기술 국산화를 해야 한다는 거였죠. 즉, 이 목표를 위해선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잘 팔아야 한다는 거고, 이게 안 된다면 부품 국산화도 어려워지고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산 부품 규제에 못 이겨서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환경부 보조금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방향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조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기업과 산업 보호, 그리고 동시에 성장을 도와서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중화를 빠르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했죠. 결국은 우리 산업과 우리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요. 환경부의 이런 규제도 일종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보조금 없이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는 회사가 진정한 대중화와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면 KGM은 부품 국산화도 더 빨리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저가형 트림을 추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좀 수월할 수 있는 이유가 토레스 전기차의 특징이 뭐였나요? 트림이 2개밖에 없고 최하위 트림을 구매해도 거의 풀옵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소리는 뭐다? 기본 사양을 빼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KGM이 한국 시장에서 파고들어야 하는 돌파구라고 보고요. 지금 국내 전차 시장은 다양한 선택지를 분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너무 막강해서 점유율도 현대기아차가 삭스리하고 있잖아요. 이 소리는 현대기아차가 너무 잘 나간다는 소리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새로운 선택지가 나오면 자극받을 소비자들이 많다는 걸 방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KGM도 이제는 한국 시장이 본진이고 시장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판매량과 점유율을 올리고 하루빨리 부품 국산화를 이뤄냈으면 합니다. 다만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과 겹치는 가격대는 회사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겠죠. 어떤 차가 점유율에 큰 기여를 할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차는 뭔지, 아니면 아예 전기차도 그냥 다른 차가 아니라 다른 트림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지, 이런 논의가 된다면 방향은 금방 잡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